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뭔가 나라의 어떤 시국이나 뭐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전체적인 이 청년 세대의 무력감이나 네.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봤을 때 나는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세상이 너무 평화로우면 재밌는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디가 어그러져야 새로운 철학이 탄생하고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럼으로써 지금은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 형님이 영웅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은 아니야. 나대다가 큰 코 다친 적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이 어지러웠는데. 맞아.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한 사람도 많았지만. 맞아. 그 과정 중에 목이 처지는 사람도 조조 유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초반에 탈락하는 화웅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예. 맞아. 예. 그러니까 난세에 나대지 말자. 지금이 난세가 맞으나 영웅이 너는 아니다. 그러니 이 재밌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방관자로서 옆에서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세계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철현이와 성균이 14화입니다. 14화야 벌써? 13화인가요? 이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왜? 이거 한 번만 다시 할까요? 14화 맞잖아요. 14화 맞아. 14화 맞죠? 잠깐만요. 그러면 이걸 일단 롤을 하고 14화 맞는데 형님이 14화 맞아 하니까 지금 14화 맞잖아요. 그러니까 14화냐고 벌써. 시간이 빠르다 이런 뜻으로 한 건데 너 혼자 왜 또 제발 저려가지고 또 발광하냐. 마음에 그 신마를 형님이 자극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그냥 갈래? 아니면 다시 할래? 이게 그냥 가시죠. 그래. 이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항상 뭐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주변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저같이 중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작은 질문에도 흔들려 버려. 그게 아까 신마라고? 신마가 뭐냐면은 마음에 마가 꼈구나. 그쵸. 그거가 이제 형님의 작은 질문에 터져 버렸어요. 근데 이거 중요하다. 왜냐면은 그 영화 곡성에서 봐도 약간 그 곡성을 관통하는 그 개념이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의심하면 와 뭐가 중원디, 무엇이 중원디 이러면서 이제 딱 미끼를 물어본 것이요. 이 스토리가 결국에는 너가 지금 곡성이네.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는 마귀네. 형님은 그냥 물어봤을 뿐인데 제가 요동쳐가지고 그 일본인을 죽여버리는 죄를 저지르고 근데 별로 안 좋은 대가는 없을 것 같아서 맞아요. 한번 재미있게 오늘 또 팟캐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내가 최근에 좀 그 드립타운을 몰아봤거든. 근데 최근화를 못 보고 있다고. 근데 너가 MC를 보는 회차를 봤는데 너 잘하던데. 말도 잘하고 그 호흡도 좋고 에너지도 좋고 딱 롤을 딱 정확하게 하더라고. 저도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람적으로 편하게 하면은 오히려 형님이랑 말할 때 이렇게 마도 하고 이렇게 말도 천천히 하고 이게 편한 저는 맞아요. 근데 이제 배에 힘을 꽉 주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구나. 할 수도 있다. 그렇구나. 그냥 나 그걸 보면서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사실 그렇지만은 약간 공연 호스트 같은 것도 너가 억지로 하면 할 수는 있겠던데. 하고 횟수를 늘리고 의식하고 하면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제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를 맡기는 사람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게 큰 도박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공연장에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렇게 어벙하게 말을 이렇게 천천히 하는 애한테 굳이 시킬 필요가 없긴 하죠. 그러니까 너가 그 가정에 들어가는 거는 약간 그건 거지. 무인도에 한 명 남았어.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호스트를 꼭 봐야 하는 경우 이제 너가 보는 옵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하기사 그렇긴 한데 뭔가
그러니까 그 모습이 편해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확하게 연기적으로 너가 하라고 하면은 하는 애구나. 네. 좀 새로운 모습을 봤어. 뭐 호스트라고 말을 해보자면 일단 혹시 팟캐 듣는 분 중에 스탠드업 코미디 공연을 이끌어가는 이제 공연이 시작할 때 맨 처음 나와가지고 설명. 그 스탠드업 코미디도 설명하고 특히 한국에서 미국에서도 호스트가 있어서 코미디언들을 소개해주고 중간중간에 뭐 그 다리 역할도 해주는 그런 역할인데 저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면 알겠지만 조금 부적합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급적 이제 기회가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3월 초에 뭐 조선일보 주류박람회 행사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형님한테도 여쭤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가게 됐는데 행사 어레인지를 제가 하다 보니까 주최 측에 물어봐서 혹시 호스트를 그 누가 해야 되는지 상관이 있겠느냐. 주최 측은 모르죠. 그래서 모르지. 예 하시는 분이 그래서 동료 코미디언 형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혹시 제가 해도 될까요? 했어요. 했어. 그것도 하고 전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5월 2일에 같이 경북 영주에 행사 가잖아. 예. 너가 호스트 할래? 진짜 시키시면 진짜 할래요. 나 하면 너가 해주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근데 그건 있죠. 이제 형님이 어레인지한 맞아 행사니까 형님이 좀 형님 면이 사는 선에서 알아서 결정하시면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그냥 내가 할게요. 내가 어레인지 한 행사라는 걸 내가 잠깐 망각했고 그분들이 맡겨주신 그 역할이 있을 텐데. 그쵸. 맞아. 이제 저도 저를 못 믿어요. 네. 근데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그 억텐으로 할 필요도 굳이 없을 것 같고 너 호흡을 약간 찾아가지고 맞아요. 앞으로도 계속 하면. 예. 그러면서 또 댓글 반응 같은 거 보니까 확실히 너에 대한 인지가 많이 생겼다. 네. 이런 느낌도 있고. 너가 그리고 저번 주에 이제 농담 삼아 얘기를 했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엉망진창 릴스 그게 터졌더라고. 종찬이 형이랑 셋이서 대박 컨텐츠다 이러면서 놀렸는데 야 그게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오더라고. 하나가 그러니까 이게 하루에 하나씩 올려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40만이 넘었고 좋아요 공유도 이게 컨텐츠가 좋다고 느낀 점이 뭐냐면은 좋아요랑 공유 수가 비례해 1대1에 가까워요. 그게 그 서 있을 때도 오른발 왼발이 이게 비슷한 게 좋다고 하거든요. 맞아. 공유랑 좋아요 수가 비례하고 그리고 양으로 하루에 하나씩을 올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어느 순간부터 저를 안 믿거든요. 숫자와 통계만을 믿게 되더라고요. 이게 숫자적으로 괜찮으니까 숫자적으로 안 괜찮아질 때까지 계속 그냥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처음에 막 몇백 회, 몇천 회 나오다가 지금 몇십만으로 돌입했으면 다시 컨텐츠가 아무리 떨어져도 10,000회는 나올 거거든. 이게 지금 조금 그 일주일 사이에 벌써 10개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연재되는 거에 대한 그 피로감은 있긴 할 거야. 네. 근데 나는 계속 해봤으면 좋겠긴 해. 저는 그럴 거예요. 너가 원래 그렇게 스스로 다짐했듯이. 왜냐하면 어느 시점쯤 가면은 뭐 생각들이 좀 바뀌거든. 나도 계속 경상도 컨텐츠 이런 걸로 하면서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와 보기도 하고, 고꾸라져 보기도 하고, 뭐 흥미가 떨어져 보기도 하고, 다시 또 생기기도 하고 여러 번 겪어봤지만 이거를 계속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 이거 요런 식으로 내가 살릴 수 있겠는데 뭔가 다른 컨텐츠 아이디어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요 정도의 힘 빠지면 이걸 내려놔야 되겠구나 이런 호흡이 또 이런 그 감이 올 수도 있고 아무튼 안 해보는 것보다는 무조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컨텐츠도 하면서 요즘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일어나가지고 번역하고 개인 컨텐츠 하고 그리고 제가 그 편집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부 근데 죄송해요. 이게 다른 사람 팟캐스트 편집을 제가 누군데 돈 받고 하고 있어가지고 누구 그 데니 형님 그거 털 보는 낯설 어쩐지 요즘 편집을 요즘 쇼츠 많이 올라오더라. 아니 정작 우리 건 지금 안 올라온 지 몇 달째.
아니 내가 어느 부분 웃긴지 찍어서만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와주고.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이제 시간이 좀 생겨서 뭐 그거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당장 뭐 돈이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이제 저희 또 그 수익화 앞두고 있지 않나요 또? 근데 요새 자세히 안 들여다봐가지고 네. 어느 정도로 앞두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앞둔지는 좀 됐어. 저희 뭐 팟캐스트도 팟캐스트인데 저는 요즘 뭐 이런 뭔가가 잘 안 될 때 그냥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좀 마음이 편해져 버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뭐에 대해서냐면은 같이 망하고 있는 느낌. 우리 국가가 또 지금 망하고 있잖아. 그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뭐 팟캐 조회수나 이런 게 조금 덜 나와도 이게 진짜 안 좋은 건데 왜냐면은 그 가라앉는 배에서 안락감을 느낀다는 게 맞아. 이제 빨리 이거 물 퍼 날르고 이거 땜질 해가지고 물 안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근데 다 같이 하고 있다. 우리 같이 망하는 건데 뭐야 이렇게.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한심한 청년이죠. 근데 이 같이 가라는 범위가 네. 국가면은 나는 괜찮은 것 같아. 뭐냐면 그러니까 코미디언들끼리 스탠드업 코미디언의 배가 가라앉는데 그런 안일한 마음이면 좀 위기감을 느껴서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가 단위에서 무너지고 있는 거면 솔직히 우리 한두 명이 뭘 해서 다시 살릴 수는 없잖아. 네. 그냥 같이 깔아앉으면 되지. 일단 저는 그냥 같이 다시 또 새로운 또 그 네. 전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저도 그냥 가만히 있고 있지는 않잖아요. 열심히 농담 짜고 인풋 넣고 또 출력하고 개인 컨텐츠 하고 맞아. 돈도 벌 수 있는 일 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지내고 있어요. 최선을 하고 있는데 맞아. 근데 이제 막 저희도 공연장이나 형님도 뭐 개인 쇼를 할 때 사람을 못 모으고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국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쇼비즈니스랑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산업이 지금 다 침체기잖아요, 한국. 그 와중에 저희도 같이 그냥 그러고 있다는 좀 침체돼 있을 뿐이다. 안락감. 맞아. 지금 너무 혼란기야. 지금 트럼프가 지랄하고 있고 우리는 탄핵되고 새 대통령 뽑고 있고 뭐 이게 전반적인 혼란기라서 환율 이런 것도 너무 요동치고 있고 주식 시장도 요동치고 있고 뭐 조금 관망하는 자세로 버티고 있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에 너무 일희일비하고 뭔가 지금 상황에 너무 예민해 있으면 멀리 보기 힘들어진다. 맞긴 하네. 내가 한화 이글스의 야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 시작하고 개 꼬라박다가 요즘 너무 잘하고 있거든. 또 한 며칠간. 근데 이게 진짜 희비가 교차하는 게 진짜 일주일 상간으로 진짜 쓰레기 팀 해체해야 된다 이러다가 와 우리들의 영웅 너무 행복하다로 바뀌는 게 너무 급변한다는 거지. 모든 팬들이나 시청자들이나 그런 걸 보면서 사실 우리에 대한 기대치나 뭐 사실 가까운 뭐 업계로 뭐 힙합 이런 쪽도 뭐 누가 잘했고 누가 망했다느니 또 근데 반짝 한 몇 달 지나 보면 누가 레전드라는 이게 계속 바뀌어 있거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일희일비하면 오히려 너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중심이 잘 사람이 잡혀 있어요. 신말을 경계하면서 마음의 중심을 다 잡아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형님은 저는 조금 우울했어요. 저는 우리나라를 이제 제가 뭐 미국 유학도 앞두다가 포기하고 뭐 코미디도 이렇게 하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우울감이 올라가고 무력감이 올라가고 이런 상황을 형님은 일단 형님의 태도는 명확하니까 형님은 가정도 있고 이제 코미디언으로 정체성도 확립이 됐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반적인 사회 기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전반적인 형 생각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정확한 이 질문의 포인트를 이해하고 답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뭐 지금 당장의 어떤 정치적인 혹은 뭔가 나라의 어떤
시국이나 뭐 이런 흐름뿐만 아니라 뭐 그냥 전체적인 이 청년 세대의 무력감이나 이런 걸 다 포괄해서 봤을 때 나는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이 세상이 너무 평화로우면 재밌는 것들도 만들어지지 않는다. 어디가 어그러져야 새로운 철학이 탄생하고 새로운 영웅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럼으로써 지금은 적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 형님이 영웅이 될 거예요? 그 생각은 아니야. 나대다가 큰 코 다친 적들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황건적의 난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이 어지러웠는데. 맞아. 그래서 영웅이 되려고 한 사람도 많았지만. 맞아. 그 과정 중에 목이 쳐지는 사람도 조조 유비 같은 사람도 있지만 초반에 탈락하는 화웅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난세에 나대지 말자. 지금이 난세가 맞으나 영웅이 너는 아니다. 그러니 이 재밌는 상황을 관망하면서 늘 그래왔듯이 방관자로서 옆에서 지켜보자 이런 얘기를. 왜냐면 얼마나 재밌어. 뭐 이 흐름이 지금 뭐 대선 막 누가 뭐 출마 선언을 하고 뭐 이 흐름이 사실은 평탄할 때보다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우리 세대들이 갖는 어떤 무력감이나 그 어떤 지침이나 그 우울증 뭐 이런 것도 요즘 주변에 너무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근데 뭐 그런 것 같아. 나도 감정적으로 급변하던 20대 시기를 좀 지나서 뭔가 안정화가 됐거든. 근데 뭐 내가 느낀 바로는 너무 스스로에게 좀 예민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 예민하다는 게 뭐 스스로의 감정이나 뭐 어떤 기분 상태에 대해서는 예민할 수 있지만, 이거 봐봐. 그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내가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일주일 정도 우울하면 사람이 요즘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한 2주 전만 해도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거든. 근데 일주일 우울했다고 나는 정말 우울한 인생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버린다고. 근데 그거 틀렸다는 거지. 진짜 한 5년째 무기력하고 인생에 좋은 일도 없이 뭐 이러면은 뭐 새로운 뭐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찾아야 된다고 봐. 예를 들어서 코미디를 했는데 5년 동안 진짜 아무 이슈 없이 실력의 발전 없이 그냥 이렇게 해왔으면 다른 직업 찾아야 되지. 그게 옳은 방향이지. 근데 5년 하면서 좋은 적도 있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무슨 큰 무대에 섰다던가 뭔가 좋은 활약을 했다던가 칭찬을 받았다던가 좋은 댓글을 받았다던가 뭐 이런 시점이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그걸 용기 삼아서 더 해볼 그게 있다는 거지. 근데 그 인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해. 그러니까 뭐 하루 이틀 우울했다고 너무 힘든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형님이 20대 초반에 그랬듯이요. 그래. 20대 후반에도. 20대 후반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들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힘든지 아직 1년이 안 됐더라고. 그래서 1년은 채우고 죽어야지 이렇게 하고 1년 채우다 보니까 다시 또 주변에 사람들이 날 또 챙겨주고 또 내 스스로도 다시 일어날 힘을 또 마련하고 뭐 이런 걸 보면서 근데 너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바쁜 일들 와중에 너의 감정 기복도 좀 덜해진 것 같고. 덜해졌어. 얘 옆에서 볼 때 뭔가 되게 우울해 보이는 적도 사실 몇 번 있었거든. 근데 요즘 그냥저냥 뭐 바쁜 것 같은데도 잘 지내는 것 같아서. 그 시점이 뭔 줄 알아요? 뭔데? 릴스를 올리면서 이게 릴스로 치유됐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릴스로 치유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제 어떤 무력감과 우울감은 거기에서 비롯됐던 것 같거든요. 제가 어떤 태도로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이 릴스를 하기 전에도 하고 맡았던 게 굉장히 좀 코미디 씬 전반적으로도 이 숫자로 치면 좀 많은 편이었거든요. 맞아 많았어. 왜냐면은 뭐 제가 뭐 펀치라인스 소속으로서 공연 관리 기획하고 개인적으로 번역 활동도 하고 유튜브 채널 관리하고 뭐 스낵타운에서 불러줘가지고 그 드립타운 컨텐츠도 나가고 철인이와 성균이도 하고 공연도 계속 하고 뭐 이런저런 그거 말고 개인 돈 버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러니까 뭔 느낌이었냐면은 이 상황을 제가 만들고 받기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기도 했는데 주체성 없는 느낌이 조금 자꾸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그렇다고 제가 주체성을 느꼈던 하나의 그거였던 스탠드업 코미디가 이게 저도 그 시점이 형님도 느꼈지만 그 있잖아. 나 지금 실력 늘고 있어 이거가 있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하락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늘고 있다는 감각도 없는데 주체성 없이 막 이거 하고 정신이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기운 없던 것도 있었는데 그냥 이거 형님이랑 있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형님 같은 반면 교사를 보면서 이제 그 미친놈을 내가 아니 형님이 저 같았던 그거 실제로 반면 교사네. 그랬잖아요. 형님도 맞아. 예전에 공연 관리 막 하고 맞아, 스탠드업 씬 지금처럼 빵 떠 있을 그때도 아닌데 맞아. 하면서 그만뒀는데 피식대학 잘 되고. 맞아. 피식대학 너가 그만두는 순간 잘 돼버린다. 조심해야 돼. 그걸 진짜 조심해야 돼. 뭐 그래서 여러모로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그냥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모든 걸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 오히려 막 무기력했을 때는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막 릴스 쇼츠 보고 그냥 그 자위 한번 하고 일어나서 라면 끓여 먹고 자고 동물 짐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 있으면 나가서 하고 그거였는데 이제 차라리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으로 코미디 보고 더 생산적으로 영화를 한 편 보고 그러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더 잘할 수 있어요. 조금 건강해졌네. 건강해졌는데 또 이러다가 또 뭔지 아시죠? 이러다가 또 이제 맞아. 지금 이거 업앤다운 사람이 좀 있어버리면 원래 그런 건데 그래도 이걸 습관으로 끌고 가면은 뭐 어떤 삶의 루틴이 만들어지잖아. 그리고 너가 혼자 살고 있으니까 그 루틴에 방해될 요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냥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면 될 것 같아.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조깅을 1시간 하고 오늘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샤워를 하고 딱 영어 공부를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드업을 2시간 봐.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농담을 쓰고 그 다음에 책을 좀 읽어. 그렇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사는 게 계획인데 일단 12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제일 달을 한 2시간 하고 이제 마지못해 나가가지고 좀 뛰는 척 하다가 들어와서 아유 하루가 왜 이렇게 짧냐 이렇게 하고 야구를 좀 보다가 자는 삶. 이게 요즘 루틴이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어. 저도 그 애시턴 홀 아세요? 모르겠어. 애시턴 홀 모르세요? 누구지? 이게 요즘 릴스 가장 스타인데 이 사람이 아침 루틴으로 일어나가지고 칙 하고 흑인 이렇게 몸 좋으신 분. 몸 좋은 흑인이 하고 사라토가라는 자기가 계속 그 바이럴 하고 있는 물 이렇게 까가지고 얼음물 만들어서 거기 얼굴 다 넣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막 운동 바로 조지고 바나나 껍질로 막 이거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아니라 한 30분 단위가 아니라 한 1, 2분 단위로 자기 할 일을 다 해가지고 스피디하게 그 컷 편집해가지고 탁탁탁 하는데 좋은 카메라로 또 찍죠. 그게 조회수가 진짜 막 몇 올린 게 엄청 많거든요. 다 1억이 막 넘고 그래요. 근데 그거 무조건 주작 컨텐츠인 게 그쵸. 그 카메라 딱 설치하는 순간 야 조명 괜찮아? 배터리 괜찮아? 저 죄송한데 SD 안 챙겼는데요. 그래? 그럼 갔다 와. 그러면은 이미 한 30분 지나 있어. SD 꽂고 이제 녹음하려고 하는데 테스트 한 번만 해보시죠. 지금 녹음이 잘 안 돼. 그럼 또 한 2시간 지나 있어. 그렇게 찍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잖아요. 남 사람들도 희화화 많이 했는데 릴스나 쇼츠로 이렇게 어떤 게 바이럴 될지 모르니까 바이럴 된 것 영상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한테 뭐 바람 펴져서 뭐 차였나? 뭐 해서 여자가 막 울면서 하는 게 바이럴 됐는데 생각해보면 웃기잖아요. 남자친구한테 차였는데 카메라 설치 여기에다가 해놓고 이쪽 와가지고 하고 가가지고 카메라 끄고 웃기잖아요. 맞아. 뭐 애시턴 홀 컨텐츠 같은 걸 보면 형님도 아침 그런 걸 얘기를 했는데 자기 발전 뭐 맞아. 시대가 예전처럼 막 경제가 급성장을 하고 뭐 조직에 의탁해서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고 이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맞아. 그래서 이제 사람들도 다 솔직히 어떻게 접근을 하면은 자기 삶이 더 나아지는지 이
정보화 시대 다 알고 있어요. 사실 일어나가지고 좋은 책 뭐 한 2시간 보고 운동 때리고 좋은 거 먹고 그 본인 일터 가서 돈 벌어 오고 이 정도만 해줘도 얼마나 본인 삶이 나아지는지 다들 알지만 맞아. 사실 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어나가지고 또 제 계획은 열심히 작업하고 그런 거였지만 철현이와 성균이 찍기 전까지 그냥 롤토체스 하고 건강한 거 먹고 올라 그랬는데 롤토체스 재밌어가지고 밥 안 먹고 왔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돼요 원래. 예, 이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애시턴 홀 컨텐츠가 막 몇 개 계속 올릴 때마다 막 6억 이렇게 찍히고 이게 약간 보면은 판타지적인 그 어떤 섹스 판타지처럼 다들 바라지만 할 수는 없는. 맞아. 그런 거가 시대 상황이랑 딱 맞물리면서 이 사람 컨텐츠가 잘 된 게 아닌가. 맞아. 다들 그러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네. 지금 배터리가 좀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끊고 2부에서 이어갑시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기에 이어서 사실 나도 고등학생 때는 되게 바지런히 살려고 했어. 근데 바지런이요? 부지런히보다 더 강한 표현이야. 있는 표현이에요? 모르겠어. 약간 사투리일 수도 있고. 들어본 것 같은데? 저는 안 들어봤어요. 바지런하게 이렇게. 아무튼 그렇다 치고. 왜냐면은 고등학생 때는 뭐 그런 거에 좀 성공주의 이런 거에 좀 빠져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고등학생 때 막 공부를 잘 성적이 안 나오다가 막 열심히 해서 전교 1등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그거에 이제 근간이 됐던 게 이제 한창 막 꿈꾸는 다락방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 이렇게 생생하게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거의 그 동기는 뭐냐면은 내가 느꼈던 거는 내가 이렇게 1등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능성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은 뭘 준비해서 뭘 이런 걸 하면은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목표를 세우는데 사실은 그 동기가 됐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은 뭐 그냥 상상만 한다고 그게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는 당연히 아니지. 근데 상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거에 도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근데 이 코미디라는 일은 그렇게 풀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그때는 되게 그 집안 환경도 힘들고 이랬어가지고 되게 악착같이 공부를 했거든. 그래서 실제로 무슨 새벽 몇 시에 일어나서 나는 그냥 걸어 다니면서 막 단어장 외우고 버스에서 막 이렇게 그 영어 듣기 막 듣고 막 이러면서 되게 그 1분도 허투루 안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평생 그렇게 살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해서 대단한 성공을 해봤자 나는 그게 행복한 삶이라는 생각이 요즘은 안 들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타협을 너무 많이 해버린 거지. 행복한 삶이 아닐지언정 조금 인간처럼은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요즘 누워서 맨날 게임하다가 공연 15분 하고 와서 그래도 오늘 공연 괜찮았어 이렇게 뿌듯해하고 정신머리가 빠져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 다들 그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동경을 하게 되는 것 같고 한때 내가 20대 때는 그 스펙이라는 단어가 처음 이제 나와가지고 뭐 이제 토익을 몇 점 받고 무슨 활동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해야 이제 좀 쓸만한 인간이 된 것처럼 그런 게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다 그냥 마음 지키기에 어떤 초점을 두고 있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울증이 하도 와버리니까 우울하지 말자.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살아도 되니까 행복하게 살자. 이거에 이제는 초점이 많이 간 것 같아. 그러는 와중에 이제 여전히 좀 그런 앤드류 테이트 같은 뭔가 뭐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거 성공주의 뭐 이런 것도 여전히 뭐 이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복잡한 시대다. 그 다각화. 맞아. 이게 개인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것들 중에 실제로 저도 속했던 거가 뭐 기독교라든지 뭐 카테고리가 또 뭐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때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태도가 다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랬는데 바쁘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또 사람 만나야 돼. 막 어디 커뮤니티에 속해야 되고 막 그 사람들이랑 정신 공유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주체성 있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좀 흔들리기가 쉬운 것 같아요. 사회 분위기와 맞아. 기조와 맞아.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과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그러니까 당연히 뭐 형님 말씀해주신 그 중요성은 알지만 뭐 스펙이라는 게 중요해지면은 스펙을 챙기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 같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저는 주체성은 있어야 맞지 않나. 그러니까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태도가 맞아. 그냥 무조건 뭐 사회의 성공이라면 사회에서 주는 키워드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인을 준비하는 게 맞을 수도 있으나 맞아.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옳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성공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게 그게 맞는지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나 그 저희 우리 가정교육이나 한국 정서가 이 그 사람이 주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쳐 주진 않기 때문에 맞아. 형님도 그래서 수많은 과정을 겪고 난 뒤에 지금은 제가 형님을 보면 형님이 이제 그 단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내면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겠다. 이 사람이 뭐 능력이 있다랑은 별개로 그러니까 전 형님을 보면은 와 철현이 형 개쩐다 이거는 느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아니요. 네 줄을 그렇게 깔아. 아니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 근데 철현이 형은 철현이 형의 길을 가는 철현이 형이다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전 그 사람이 그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군가가 저 사람을 봤을 때 그러니까 다 뭐 시기가 있고 그런 거겠지만 근데 시기적 제한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본인으로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맞아. 생물학적으로 한 35 전에는 할 수 있어야 된다. 맞아. 왜냐면은 사람이 그 미국 어디 또 뭐 이름 모를 대학에서 막 조사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소비하는 컨텐츠가 본인이 뭐 35살이었나? 그 전까지 했던 거를 죽을 때까지 소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태도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계속 변하고 엄청 그 사람 자체가 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에 맞춰서 최대한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조차도 35살 이전에 형성되는 그런 거가 아닌가. 맞아. 예. 공감된다. 왜냐면은 그 20대 때 보면은 되게 중구난방 쟤는 뭘 하려고 하는 거지라는 친구들이 많았거든. 예. 근데 한 30대쯤 가면서 걔네들이 알아서 다 자리 잡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또 찾아가더라고. 네. 뭐 공부 쪽에서든 뭐든 간에. 근데 이 40, 50대 됐는데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보이는 류들의 사람들이 있어. 네. 그럼 좀 안쓰러워 보여. 뭔가 저 나이에도 자기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구나. 네. 그러면 막 영포티 같은. 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거 같아 보이는 걸 막 그냥 치장하듯 따라 해버리고 네. 나는 젊게 살아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게 뭐 실제로 그 기조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면 몰라도 그냥 남들 따라서 뭐 하는 거면 좀 좋게 보이진 않더라. 좀 아쉽죠. 그리고 이게 저는 진정성이란 개념을 진짜 좋아하는데 저도 졸업 논문 때 진정성이란 개념을 활용해서 저도 모르는 말로 아무튼 논문을 썼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진정성이 안 느껴지면은 이 몰입도나 어떤 그게 다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제 영포티 같은 게 진정성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진짜로 그걸 즐긴다고 이렇게 맞아. 그런 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조금 괜찮은 형태로 나이를 더 먹어도 계속 제가 지혜를 추구하고 정도를 생각하고 뭐 코미디언이지만 저의 어떤 철학이 바탕이 돼야지 거기에서 또 출력되는 작업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냥 좀 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조금 또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조금 저는 커뮤니티들이 좀 우리나라에서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영향력이 세. 근데 너 커뮤니티 없어지면 할 거 없어지?
하루에 80%를 커뮤니티에서 보내잖아.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고 이제 근데 저도 막 스낵타운 드립타운 컨텐츠 나갔을 때 이런 댓글도 달렸는데 기분 전혀 안 나쁩니다. 뭐 이런 댓글 음침한 남자 누구임? 그러니까 딱 봐도 강연석, 이재율, 이재규는 사람이 유쾌해 보이고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웃고 있어도 음침했나 봐요. 근데 아무튼 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음침이랑 커뮤니티가 좀 맞아떨어지잖아요. 커뮤니티 맞아. 진짜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한다 치고 얘기해. 영향력이 너무 세요. 커뮤니티 뭔가. 근데 그 커뮤니티가 제가 방금 말한 그거에 영향력을 주는 것 같아요. 그 뭐냐면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본인한테 맞는 게 뭐고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개인이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게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것도 이제 가정과 교육이 조정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커뮤니티라는 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 본인의 어떤 깊숙한 내면적인 그러면서 이제 사회에서는 차마 이제 솔직히 좀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다뤄버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말들이 엄청 자극적이고 본인한테 동조를 해버리지. 예.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갖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는 것 같네. 나도 이렇게 생각해버려야지. 물들어버리지. 근데 그 내면이라는 게 분명히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한 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을 선동하려고 하고. 맞아. 근데 그거가 좀 깊숙하게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 생각을 말하는 거니까. 넌 전문가야. 너 커뮤니티 전문가야.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 그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깊게 내면화돼 가지고 막 어둡고 그리고 막 반감을 가지고 밀어내고 누구들 막 구역화시키고 갈라치기 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하는 뭐 정치인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물론 그게 칭찬받아 마땅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에 당연하게 있긴 하지만 근데 그 부정적인 측면들만 가득 모아가지고 사람들 다 자극적인 이 불나방처럼 들어오게 하는 게 커뮤니티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젊음을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뺏기고 있는 사람을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 커뮤니티 하면서. 결국 농담한 순순히 고백을 해버려. 네, 농담한 거. 나는 오히려 최근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커뮤니티를 조금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 뭐냐면은 나는 실제로 굳이 정치적인 이 입장을 따지자면 좌파 쪽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살아왔고 근데 우파 쪽 뉴스를 계속 보거든. 왜냐면은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듣고 싶고 그럼 듣다 보면 맞는 말도 있고 아예 틀린 말도 있고 심지어 좌파 쪽 뉴스를 봐도 이거는 너무 이쪽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구나를 이제 분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관점에서 커뮤니티에서 다루는 얘기들을 보면은 지금 이 세대 커뮤니티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야. 뭐 남자들이 많은 혹은 뭐 20, 30대가 많고 뭐 40, 50대가 많고 뭐 이런 특징들을 이제 내가 들여다보면서 요즘 사람들은 이거에 지금 열광하고 있구나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은 내가 인스타랑 뭐 유튜브에서 내 알고리즘에 떠서 본 거랑 막 DC에 최근에 막 검색해서 첫 페이지에 뭐가 뜨는지 가서 본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 내가 아예 관심 없던 게 막 거기에서는 막 1, 2, 3이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세상이 진짜 너무 이게 조각 이렇게 나눠져 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맞아. 저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조각조각 나눠져 있는데 그 조각들이 맞물리면서 그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는 톱니바퀴 역할이 아니라 그냥
기능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톱니바퀴에서 오히려 조약돌 하나가 틱틱틱 하는데 그 흠을 하면서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 비슷한 그 흠 다 해가지고 점점 그 조약돌 커지고 그 부딪히면서 시계 잘 안 돌아가게 하는. 뭐 그래 저 커뮤니티 절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냥 악성 그것들이 너무 인터넷이나 그 구조적으로 그리고 물론 그 전에도 커뮤니티 자체 문제가 아니겠죠. 사회가 병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그 커뮤니티에 가게 되는 그 선후 과정은 있겠지만 좀 바라는 거는 그 원망적인 마음이나 그런 거를 쏟아내봤자 별로 좋은 게 없다. 맞아. 저는 좀 온라인 실명제가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 본인이 하는 말 사실 그렇잖아요. 거울 보고 그러니까 막 혼잣말 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있긴 있는데 이제 인터넷에 글을 썼을 땐 진짜로 전 무조건 누군가를 무조건 의식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누군가가 볼 수 비공개도 아니고 뭐 그럴 거라면은 맞아. 좀 사회에 나가서 그런 경우도 없잖아요. 사회에 나가서 그 이상한 말 띡 던져놓고 나 그냥 한 말이 알바노 뭐 이 없지. 못 하잖아요. 이제 전 진짜 온라인 실명제가 돼야 될 거야. 요즘 왜 또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냐면은 이건 또 이거랑 엮으면 누군가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뱃사공이랑 김주한 형의 이제 로스트 그거가 있잖아요. 뭐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이제 그 기사도 나와가지고 뭐 개그맨이 뭐 성범죄 희화화했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한 형 제 이제 같이 코미디하는 스탠드업 코미디하는 선배 형님인데 이제 로스트라는 문화가 이제 사람 놀리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쵸. 펀치라이스 입장에서는 섭외를 진짜 여러 군데 다 돌렸어요. 진짜로 최대한 유명인들이 와줘. 근데 된다는 사람이 없었어. 된다는 사람 중에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 이제 차붐 김간지 뱃사공이었고 그 세 명을 활용해서 했어요. 펀치라이스 입장을 최선을 했는데 이제 당연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죠. 그 성범죄 희화화와 사회가 그거를 어떻게 느낄 것인가. 근데 이제 딴 게 뭐냐면은 여성시대랑 커뮤니티에서 좌표가 확실히 찍힌 거예요. 여성시대에서 좌표가 찍혀가지고 저 새끼들 저거 맞아? 해가지고 글을 이렇게 길게 썼더라고요. 이제 그거는 또 어떤 사람이 저한테 보내줬어요. 여기 좌표 찍힌 것 같다 하면서 해서 봤는데 이제 코미디를 모르는 분이니까 그냥 자기가 보이는 대로 당연히 글을 쓸 수는 있는데 그 거기에서 동조하고 거기에 모든 그 글을 쓰고 그 맥락이 맞냐는 거죠. 이제 진짜로 펀치라이스의 컨텐츠를 봐온 입장이고 뱃사공 대 김주한 그 로스트 대결, 농담 대결을 진짜로 그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주체적으로 한 생각이면은 성범죄 희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무조건 오케이인데 커뮤니티가 항상 그런 곳이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다 보니까 보니까 댓글에 보면은 이제 완 이렇게 돼 있어요. 신고를 완료했다 해가지고 그래? 그러고 딱 좌표가 찍힌 시점에서 몇 개의 댓글들이 이제 달렸는데 펀치라인스 실망이네요 이런 것들. 펀치라인스 알지도 못했으면서 알았냐? 좋아요 엄청 달리고. 아니 그러니까 제 지금 말한 맥락이 성범죄를 옹호하고 막 그게 아니라 그냥 그 커뮤니티라는 거에 대한 그냥 조금 환멸감이 좀 맞아. 드는 그런 순간이었어. 이거는 근데 뭐 전부터 있어 왔지. 사실은 여성 커뮤니티가 어떤 코미디 컨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뭔가 캔슬 당하는 그 이슈를 나는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봐왔고 왜냐면 그 병재 형이 스탠드업 크게 열었던 그러니까 유병재 씨가 삐의 농담 올렸던 것도 커뮤니티에서 그 다음날 거기 다녀온 사람이 농담 내용을 거의 구구절절 공개를 하면서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써버렸어요. 사실 그것도 범죄야. 근데 뭐 이제 자기가 느꼈던 감정이 어땠고 뭐 이런 걸 다 써버리니까 사실은 그걸 열심히
준비하고 제작한 입장에서 너무 무력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느꼈을 감정이 있고 심정이 있겠지만은 사실 그게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이제 공론화해서 심지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들, 들어본 농담의 뉘앙스나 어떤 호흡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 실망이다 하면서 쭉 썼던 것들이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 왜냐면 자기가 느껴보고 자기가 판단해서 그 사람을 스스로 캔슬할 수는 있다고 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안 맞으니까 쟤는 나락 보내자 크크 이러면서 우르르 가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가고, 물론 뱃사공의 어떤 죄라든가 뭐 사건의 내막들을 사람들이 알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우리가 뭐 세탁기처럼 뭐 돌려주는 거로 보면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고 보지만 우리는 코미디 컨텐츠로서 그걸 다루고 싶었던 거고 그거를 뭐 피해자를 희화하거나 뭔가 뭐 범죄자를 옹호하거나 하려는 생각이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지. 근데 명백하게 그 잘못된 죄를 가지고 우리는 그 죄 자체를 가지고 어쨌거나 뭔가 코미디적으로 이게 잘못된 거니까 풍자하고 이렇게 전 뭐 풀어내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텐데. 뭐. 사실 뭐 전 풍자 개념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어떤 그 뱃사공에 대해서 농담을 했을 때 그 농담의 방향이 그치. 그 뱃사공의 피해자나 뱃사공을 향하는 게 아니라, 근데 다만 그 죄와 그 행동에 관해서 그 농담을 초점을 해서 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불똥이라고 뭐 표현을 한다면은 그 불똥의 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이제 또 피해자가 입을 열었을 때 그 상황이고, 뭘 그것도 있겠죠. 입 열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열어주는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그 선을 본인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냐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형님이 방금 말한 것대로 본인이 캔슬 너무 노력하고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온라인 실명제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맞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말하는 게 반대 경우도 너무 있죠. 그러니까 그치. 여초 커뮤니티에서 이런 경우가 있고 남초 커뮤니티에서 그치. 또 진짜 하면은 안 되는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맞아. 그것도 하면 안 되고. 좀 실명제가 그거를 좀 완화하는데 도움이 안 될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근데 뭐 제가 기사로 나와가지고 또 그거가 뭐였냐면은 댓글을 반응을 이렇게 써놔요, 기사에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편향적인 기사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딱 그 여초 커뮤니티에 좌표가 딱 찍히고 이거가 딱 올라왔는데 거기에 밑에 막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댓글 반응이 뭐 성범죄를 희화화하다니 피해자는 뭐 그 자살까지 생각했습니다. 뭐 이것만 적혀져 있는데 그 밑에 이 로스트 컨텐츠를 보면은 웃기다라는 여론의 그 댓글들이 더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기사에는 그 문제돼 그 여초 커뮤니티에서 문제 삼는 것들만 적혀져 있는 거예요. 기사가 2개가 왔는데. 그걸 보는데 와 진짜 뭐지? 조금 이렇게밖에 사회가 갈 수가 없는 건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이 말 해가지고 또 여초 커뮤니티에서 저 이 말 부분 좌표 찍어가지고 오면은 전 그냥 죽어가지고 커뮤니티 코미디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나는 뭐 꼿꼿하게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 코미디언들이 뭐 판단을 할 때 뭐 이게 사회적으로 옳은 건지 뭐 나쁜 건지 이런 걸 판단하기보다는 명백하게 나쁜 행위라면은 저희도 안 합니다. 뭐 진짜 갈 때까지 간 코미디언들이나 예능인들이 아닌 이상은
근데 그 내막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이거를 승화시킬 수 있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하는 거고 뭐 근데 그걸로 욕을 할 거면 하고 우리는 뭐 받아들이고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뭐 숙이고 들어가고 조심히 가고 이럴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좌표 찍히면은 오겠지.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되겠지. 그러면 뭐 유병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보도 또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맞아. 왜 데니초 형님의 코미디에 대해서 그 누가 막 그 여성을 막 성적 대상화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문제 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있는데 적잖아요. 비율이. 그치. 근데 이제 유병재님 같은 경우에 행보에 이제 비례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깨어 있는 어떤 청년 세대를 대변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 잘못됐죠. 이제 코미디 쇼 보러 가는데 가가지고 물론 유병재님의 브랜딩이 있겠지만 그거 보러 가가지고 나도 여기에서 그거 나랑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들으면서 저 사람을 이 티켓 가격으로 응원해주고 난 그래야겠다. 뭐 그렇게 가면 마음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잘 코미디란 장르가 우리나라에 얼만큼 지금 그게 없는지. 아니 근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 형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 왜냐면 나는 그때 그런 거에 취해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관점에서 봐도 그게 그렇게 잘못됐다고 안 느꼈는데 그걸 이렇게 부풀려서 나는 누군가가 풀어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뭐 그 말이 맞지. 사실 코미디언들은 웃기고 그러니까 웃기기 위해서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는 어떤 컨텐츠나 어떤 뱉는 농담의 방향성이 사실은 뭐 새로운 것들,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 어떤 파격이나 사회적으로 참신한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걸 우리가 지금 진지하게 얘기를 해봐야 뭐 뭐는 의미가 있겠냐 싶기도 하고. 죄송해요. 근데 뭐 각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를 아니야. 근데 나도 너무 해야 할 말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근데 각자 이렇게 좀 어떤 관점인지는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고도 난 생각을 해. 근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했네. 아니야. 뭐 사실 의미 있었다. 재밌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그냥 이거에 진짜 그분들이 좌표 찍고 오면 이게 재밌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제 댓글에서 이제 너의 그 옹호 세력들과 배척 세력이 대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재밌는. 옹호 세력은 사실상 이제 있잖아. 이제 어머님과 이모님. 어머니와 이모님. 근데 유튜브에서 댓글 달 줄 모르지. 그래가지고 마음으로 옹호해 주시긴. 아무튼 뭐 컨텐츠 추천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뭐 우연찮게 인스타에 이제 스윙스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스윙스가 그 EP를 낸 것 같더라고요. 뭐 몇 주 전에 내고 또 낸 것 같긴 한데 Like Water라고. 파이어와 이어서 Like Water. 워터를 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차트에 올랐다 뭐 이런 글을 본인이 쓰신 걸 보고 내가 들어봤는데 난 좋았어. 좋았던 게 뭐냐면 뭐랄까 그 자기를 좀 내려놓은 것 같다. 왜냐면 막 그 전에 앨범 냈을 때 업그레이드 5였나요? 막 요상한 스킷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넣어가지고 그걸로 뭐 또 오글거리네 만에 뭐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 이번 앨범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랩도 뭐 당연히 스윙스니까 뭐 잘해. 뭐 호불호가 갈릴 수 있고 뭐 디테일한 랩 뭐 리스너들은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나는 가사가 적어도 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였다. 왜냐면 요즘 힙합 음악을 들으면 나는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진짜 술 취해서 클럽에서 들으면 좋을 음악들을 만들고는 있는데 내가 바라는 힙합의 느낌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고 원하던 힙합은 그 자기 얘기를 하는 거. 소울 컴퍼니 식의 뭐 리쌍 뭐 이런 거나 뭐 내가 좋아했던 쭉 계보를 읊으면은 뭐 사실 뭐 힙합을 그렇게 자세히 듣는 것도 아니지만 뭐 창모 앨범 이런 것도 좋아하고 뭐 로꼬 그 초반에 뭐 이렇게 하는 거나 뭐 이런 음악들이 그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나는 좋았거든. 근데
뭐 요즘은 뭐 멋있는 걸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뭔지 잘 모르겠어. 뭐 네 여친이랑 잤어 이러는데 난 여친 없거든. 몰입도 안 돼. 난 와이프밖에 없는데 네 여친이랑 잤어. 그럼 내 여친 아니겠군. 뭐 이렇게 사실 씨발 몰입도 못 하겠고. 그게 뭐 공감 안 되는 가사들만 쭉 늘어나 있는데 스윙스의 이번 앨범은 그냥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 근데 열심히 해야지 뭐 어쩌겠냐 뭐 이런 느낌의 가사들이었고. 예. 근데 동시에 모멘토 같은 거 없었어요? 근데 내가 그 앨범을 들으면서 모멘토랑 겹쳐서 생각한 건 뭐냐면 사랑 노래가 하나 껴 있어. 네. 그 이 앨범에도. 네. 스윙스는 사랑 노래를 하면 안 돼. 명확하게 말할게요. 스윙스 씨가 혹시나 이걸 보게 된다면 사랑 노래를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뭐냐면은 스윙스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어떤 느낌이 있잖아. 이거는 어떤 성공에 관한 어떤 남자의 어떤 열망과 고꾸라짐과 다시 일어남 뭐 이런 스토리인 건데 스윙스 얼굴에 스윙스의 어떤 지금까지의 어떤 밈에 스윙스의 감성에 사랑 노래가 들어가는 순간 뭔 좁아지는 사랑 노래가 나와도 오글거려. 그 예전에도 저도 이제 지금 스윙스가 이 이미지 전에 막 쇼미더머니도 없었을 때 뭐 저도 그때 스윙스 쭉 팬이었는데 스윙스는 매번 본인 앨범에 사랑 노래를 항상 했었어요. 스윙스는 그렇구나. 원래 노래 부르는 사람이었고. 그렇구나. 네, 그때는 저도 몰입을 했었어요. 스윙스 이미지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듣던 것도 안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코가 사랑 노래를 했다. 혹은 뭐 GD가 했다. 뭐 박재범이 했다. 뭐 섹시한 사랑 노래를 이렇게 하면은 나는 이해가 가. 그런 느낌들이 있고 뭔가 남친 같은 그런 설레는 모먼트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스윙스가 하면은 옥타곤에서 키스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저는 형님이 이 의견이 있음에도 그 스윙스님은 또 자기 갈 길을 가겠죠. 자기 갈 길 가겠지. 그게 멋있을 수 있지. 근데 나는 오히려 강조했으면 좋겠는 거는 그런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도 희화화되고 조롱거리로 되는 거 그치만 나는 뿌사고 간다. 이게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그 처음에 물론 뭐 시기마다 달라져야 하는 그 말이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게토 힙합을 하다가 성공을 얻었는데 계속 게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는 계속 게토 얘기를 했으면 좋겠거든. 그렇게 좋아하게 된 뭐 예를 들어서 호미들이 뭐 이제 뭐 페라리를 타고 금팔찌를 하고 하더라도 나는 힘들었을 적 얘기를 계속 했으면 좋겠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스윙스가 뭐 이런 뭐 욕을 하고 더러운 걸 하다가 이제 뭐 또 잘 돼서 뭐 사랑도 있고 성공도 있고 하겠지만은 그냥 그 센 얘기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그 기대하는 바가 좀 있다는 말이죠. 그 뭐 에픽하이 뭐 이런 음악들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또 있듯이 뭐 나는 그게 힙합이 살 길이라고 봐요. 요즘에 어떤 시류를 따라서 트렌디하게 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저마다 자기 얘기를 하면은 다시 그 춘추 전국시대 같은 옛날에 그 맛이 오지 않을까. 뭐 이제 뭐냐 다이나믹 듀오가 약간 힙한 뭔가 찌질한 감성과 뭔가 힙한 뭔가 뭐 오빠미를 가진 그런 사랑 노래 같은 힙합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하고 박재범이 섹시한 뭐 사랑 노래 같은 걸 트렌디한 노래를 하고 또 스윙스가 좀 뭐 빡센 걸 또 해주고 뭐 이런 게토 힙합 하는 친구들이 뭐 슈퍼비 뭐 창모 뭐 이런 친구들이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래야 좀 다시 들을 맛이 나지 않을까. 다 같이 막 왜 뭐 이런 거 뭐 그냥 뭐 중얼중얼 하는 걸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뭐 이런 뭐 개인적인 소신 발언을 하면서 라이크 워터 저는 뭐 재밌게 들었어요. 네. 저도 스윙스 팬이어서 이거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네. 팬이었죠.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팬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그만큼 만들어서 그렇지. 예전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무튼 제가 추천할 컨텐츠는요. 그 쇼폰 보는 바보라는 컨텐츠인데 그거 요즘 굉장히 조회수 잘 나오는 컨텐츠잖아요. 인스타에서만 조금 괜찮아요. 근데 이제 인스타에서만 조금 나오는데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제가 하는 건데요. 이게 컨텐츠에서
이게 PIP 컨텐츠라 그래서 그 남의 컨텐츠를 리뷰하는 식의 컨텐츠를 이렇게 PIP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 한국에서 한심자로 유명한 하비 레임이라든지 뭐 Try Not to Laugh 챌린지라 그래서 우참 챌린지 해서 뭐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되는 컨텐츠인 건데 저는 뭐 그냥 PIP를 할 수는 없어서 코미디적인 뭐 요소 하나 하면 리뷰한 사람이 바보라면 이 식으로 해서 이렇게 찍은 건데 예를 들면 뭐 철현이와 팟캐스트 영상을 보고 우와 대박 콘텐츠다 하고 영상 보면서 와 저 사람 말 진짜 재밌게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은 이 콘텐츠를 하는데 틱톡에 댓글이 이런 게 계속 달려요. 저기 왜 바보임? 그러니까 저 사람은 그냥 원래 그렇게 보고 있었던 거야. 맞아. 네.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 네. 대개는 초등학생들이고. 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하는데 제가 이거를 하루하루 올리는 게 그 정말 전쟁터로 나가는 무대 한번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 오늘도 올라갈 건데 좀 많이 좀 봐주시라. 공유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나는 근데 한편으로는 방금 그 댓글에 공감도 가는 게 내가 처음에 이제 영상을 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영상일까라는 포인트가 있었거든. 난해하긴 너무 인정해. 그리고 저도 바보를 크게 찝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래. 뭐 맞아. 그 감성이 있어. 전 요즘 맨날 그 무대 끝나고 커튼콜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그냥 해요. 이제 전 이걸로 가려고요. 그냥 가는 거야로 가는 거야로. 가는 거야로 가는 거야. 다른 걸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 뭐 보리보리 쌀이라든가. 그럴 수도 아니면 있죠. 뭐 이렇게 에너지파라든가. 에너지파, 아메아메하라든가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좋게 갔으면 좋겠고, 성균이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 농담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남자가 피자를 주문하니 점원이 6조각으로 자를지 12조각으로 자를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6조각으로 해주세요. 12조각은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릴스 보는 바보 컨텐츠 같네. 우와 12조각은 너무 많잖아. 근데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뭔가 되게 바보 같으면서도 무해한데 확실히 그 꺾이는 포인트는 있는 이런 농담들이. 근데 이거는 바보가 들으면은 맞는 말이잖아 이러고 이제 그러니까 지능이 필요하다. 이 코미디를 이해하려면 뭐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할 수 있어야지 즐길 수가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운 장르를 하고 있다. 그 아까 뭐 나왔던 이야기들에 좀 이어서 뭔가 마무리 멘트를 하자면 그냥 뭐 코미디언들은 꼿꼿하게 자기 할 거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비호도 받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그걸 뭐 평가하는 대중들은 알아서 자기 입맛대로 뭐 웃든가 뭐 욕하든가 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까 뭐 말했던 게 뱃사공님 뭐 해가지고 뭐 성범죄를 옹호하려고 한 거 우리 컨텐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전혀 없고 그냥 제가 기저에 가지고 있던 커뮤니티에 좀 부정적인 그 생각이랑 그 지금 상황적으로 좀 맞물려서 얘기를 한 건데 좀 개인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면서 막 머릿속에 도파민 나와버리고 하니까 그냥 그 커뮤니티에 계속 속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초 커뮤니티만 말한 거 절대 아니고 막 DC 뭐 중에서도 악질 갤러리들이랑 막 특히 일베 이런 거 진짜 본인 스스로한테 엄청 해롭다. 맞아. 네. 그냥 뭐 나가서 놀이터에서 노세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를 그만해라. 이거 이센스님이 예전에 했던 말이거든요. 감스트 방송 나가면서. 그렇구나. 커뮤니티를 끊어라. 커뮤니티 끊고 철현이와 성균이 댓글에서 활동해 주십사. 네, 커뮤니티에서 얘기 나누지 마시고 우리 댓글에서
얘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서 막 말투가 이랬어요. 주한이 형 보고도 저 개그맨은 언급하기도 싫음 여기에 쓰는 게 도와주는 것 같아서 막 이런 식으로 쓰더라. 그러니까 저희들도 댓글 그런 거 달리잖아요. 저 새끼들 뭐임 막 이런 거. 막 이런 새끼들이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튼 맞아요. 아니 근데 뭐 주변에 커뮤니티 하는 친구들 많고 여성시대 하는 친구들도 많고 뭐 일배 하는 친구들도 뭐 많은 것 같고 제가 하잖아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주변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정작 만나서는 그렇게까지 뾰족하지 않거든요. 그냥 컴퓨터 상에서도 그렇게 뾰족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뭐 두루두루 저런 새끼도 있구나 하고 뭐 행복하게 잘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철현이와 상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15화에서 봬요.